자, 먼지야, 자니, 우리 정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지와 다니엘 해보겠습니다. 어, 야, 먼지와 다니엘에서 어, 먼지와 다니엘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시를 말하려 합니다. 여기서 33쪽에 아니 32쪽에 나는 못한다에서 제가 이 장면을 밥을 먹으면서 한번 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똥이 나와서 제가 밥맛이 없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밥맛이 없어진 게 그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장면을 말해주세요. 어, 아무도 없으니까 어, 아니 그 지민호 씨밖에 없으니까 지민호 씨가 해주세요. 아까 강정아 씨가 말한 나는 못한다 바로 뒷장이 원지에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동시집의 제목이 멍자 잔이이고 그거에 대한 시가 먼지이고 또 거기에 먼지야 잔이라는 것이 나오고 또 저는 이 책이 먼지가 살아있는 생물도 아닌데 먼지가 어떻게 자나 그런 호기심이 생겨서 저는 이 시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민호.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오늘 먼지와 잔이에 대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강정아 씨가 물어봐서 말했듯이 전 먼지라는 시가 가장 인상 깊었으므로 34쪽과 35쪽에 나오는 먼지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먼지라는 근데 지민호 씨 제가 아까 말한 쪽은 32쪽과 33쪽인데. 그래, 어쨌든 지금 민호가 36쪽, 37쪽에 먼지라는 시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진행해, 계속.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 세 번째 문장인 먼지와 잔이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먼지는 살아있는 생물도 아닌데 먼지와 잔이라고 물어보니 살짝 재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관계상으로 다 서울시가 안 와서 강정아 씨밖에 없으니까 강정아 씨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34쪽과 저는 32쪽과 34쪽에 32쪽과 34쪽에 비둘기 인, 비둘기 한 마리가 어떻게 걷는지를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하게 표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시집은 여러분들 동시집, 시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뭐를 함께 해볼 계획이냐면 시 전체 해설 쓰기라는 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전체 해설, 즉 정화하고 민호가 지금 인상 깊은 시를 한 편씩 이렇게 뽑았는데 그 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시는 어떠한 시인지를 뭐 할 수 있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근데 그거를 말로 설명하지 않고 글로 설명해 줄 건데 그걸 우리가 보고 뭐라고 그런다? 시 전체 해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월드컵이 끝났는데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중계방송 해주는데 그림만 이렇게 화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캐스터하고 해설위원들이 옛날에는 보통 2인 1조로 했는데 요즘에는 보통 3인 1조로 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 캐스터 해설위원들이 그 펼쳐지는 운동 경기를에 대해서 이렇게 뭐 했더라 얘기야? 해설해 주더란 얘기야. 근데 주로 이 캐스터 어? 아나운서들은 아나운서가 주로 하는 일들은 선수들의 행동을 즉 보이는 것을 뭘로 바꿔줘? 말로 바꿔주는 것, 바꿔주는 일을 해. 뭐 어떤 선수가 잡았다, 뭐 노웅 패스를 했다, 뭐 가슴으로 트래핑 해가지고 다시 뭐 앞 사람을 제끼고 뭐 했다, 뭐 반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캐스터가 하는 행동들은 그 아나운서가 하는 행동들은 그 선수들의 행동 눈에 보이는 거를 화면에 있는 걸 뭘로 바꿔주는 거? 말로 바꿔 전달해 주는 거. 요게 주로 이제 아나운서들이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그 옆에 있는 누구? 해설위원. 헐. 해설위원들은 눈에 그 시청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로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해. 자, 시청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로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왜 저런 작전을 썼는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저 선수는 지금 어떤 심리일 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가? 이런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해설위원들은 잘 알기 때문에 뭐 그 작전에 대해서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주로 이야기해 주는 게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야? 해설위원들의 역할이라는 거야. 이해가? 거기에 이제 보통 선수들 하나 같은 경우가 이제 네. 자기의 과거 이제 뭐 월드컵 출전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그 옆에 이야기들을 곁들이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해설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냥 화면만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경기를 즐겁게, 경기를 다채롭게, 풍부하게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이 시를 읽는데 뭐 그냥 개인적으로 시를 읽고 그냥 느끼고 감상하면 돼. 그런데 옆에서 누가 뭐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해설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를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서 민호와 정아가 이 시를 뭐 해주는 해설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는데 아까 축구 중계방송에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야. 아나운서 역할도 해야 되고 무슨 역할도 해야 되고 해설위원 역할도 해야 되고 또는 여러분들이 월드컵 경기를 뛴 선수 역할도 해야 되고 여러분 혼자서 그 세 사람의 역할을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 전체 해설을 잘 쓸 수 있을까? 잘 쓰기 힘들까? 쓰기 힘들어. 잘 쓰기 힘들어, 사실은. 정화도 그렇고, 민호도 그렇고, 잘 쓰기 힘들어. 그 이유는 정화나 민호가 못나서가 아니라 써본 적이 별로 없어서, 없어서. 거의 없어서, 처음이라서 일단 힘들어. 두 번째로는 그 해설위원들 아무나 해설위원 못해. 선생님이 가서 그 월드컵 축구 경기 해설할 수 없어. 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축구에 대해서 직접 뭐 선수 생활을 했거나 감독을 했거나 뭐 축구를 연구했거나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축구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게 잘 알고 있어. 그래서 해설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민호가 정화가 사실은 해설을 잘하려면 이 시를 그렇게 해박하게 뭐 하고 있어야 돼? 잘 알고 있어야 해설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민호나 정화도 아직 뭐야? 배우는 학생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해설하기가 쉽지는 어려워. 않다는 얘기야. 그런데 왜 선생님이 정하나 민우에게 해설을 시키느냐? 해설을 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시를 우리가 읽는다는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을 막 해보려다 보면 뭐가 부족한지, 뭘 알아야 되는 건지, 어떤 거를 느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설을 해보는 것 자체가 연습이에요. 연습. 책을 잘 읽는 어떤 그런 연습이에요. 그래서 해설을 얼마나 잘 쓸 거다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뭐 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여러분이 잘 쓸 거 기대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보는 것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설을 하는 능력도 키워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이 시를 잘 감상하는 능력을 키우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아야, 쌤 말 이해했어? 네. 어. 그시 전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전체에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특별히 정해진 거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커다랗게 세 분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 엄마. 시인 마음 우리가 보통 주제라고 얘기하는 거.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이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나? 아까 정아가 꼽은 시인 뭐였지 시가? 나 제목이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라는 시와 그 다음에 민우가 꼽은 먼지라는 시를 통해서 이 시를 쓴 이 이상교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라는 얘기예요.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시인 마음 주제다라고. 시마.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시 표현이야. 시 표현은 뭐냐? 이 시가 어떠한 내용이냐는 얘기 한마디로. 시로 써 있는데 이 시의 내용을 여러분이 풀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시는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풀어 설명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시 표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시에 대한 감상과 해설. 자, 감상과 해설이라는 것들은 정화나 민우는 이 시를 읽고 뭘 느꼈냐는 얘기야. 아까 정화가 뭐, 더러웠다, 뭐, 더럽다고 생각했다,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솔직한 느낌, 아니면 이 시에 대한 여러분의 뭐 평가, 또 이 시와 관련된 어떤 경험, 아까 정화가 뭐 밥 먹는데 뭐 해서 뭐 했다, 뭐 이런 경험, 음? 아니면 이 시가 갖는 의미,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와 관련된 바깥의 어떤 그런 일들, 이런 거 연결시켜서 그 시에 대해서 감상과 해설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축구로 얘기하면 이 시표는 아나운서가 하는 거야, 아나운서가. 이 시가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알려주는 거. 반면에 1번과 3번은 누가 하는 거야? 해설위원이 해주는 거야, 해설위원이. 직접 눈에 보이지 않아. 시가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아. 근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신의 마음 뭐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를 찾아내어서 얘기해 주는 해설위원이 하는 건데 요 세 가지를 아이고 왜 1, 2, 4야? 요 세 가지를 뭐 해서 합쳐 쓴 게 뭐다? 해설. 전체 해설이다라는 얘기. 근데 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뭐에 쓰는 거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쓰는 거야. 합쳐서 쓰는 거야. 1번, 2번, 3번 요 순서대로 써도 되고 요 순서대로 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뭐 해서 섞어 써도 되고 그건 누구 마음? 우리 마음. 여러분들 마음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줄 거야. 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직접 해볼 거야. 자, 선생님은 뭘 갖고 할 거냐면 너네가 지금 나는 못한다, 먼지 갖고 있다 여러분들은 할 거고 선생님은 바로 그 앞에 있는 32쪽 내 인생이라는 시, 내 인생이라는 시 갖고 선생님이 시범을 보일 거야. 내 인생 폈어? 몇 쪽이에요? 32쪽. 네, 폈어요. 원조 떡볶이집 앞을 지나면서 정화 폈어? 네. 정화가 한번 이 시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를 낭송할 때는 막 또박또박 읽어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요 시의 분위기를 살려서 천천히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한다면 이 시인의 이름 이상교니까 내 인생 이상교 한다면 이제 시를 낭송해 주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정화. 내 인생 이항조. 조 떡볶이 집 앞을 지나면서 침이 꿀꺽. 떡볶이 참 맛있겠다. 신난 빵집 앞을 지나면서 침이 꿀꺽. 빵 참 맛있겠다. 영준의 만두집 앞을 지나면서 침이 꿀꺽. 통만두 참 맛있겠다. 학원 늦은 저녁길 침이나 꿀꺽꿀꺽.
이러다 내 인생 다 끝나겠다. 자, 정화가 신앙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이 시의 시인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시인 마음을 찾으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할 게 이 시가 누구의 입장, 누구의 마음으로 쓴 거냐라는 걸 봐야 돼. 이상교라는 어른의 입장에 쓴 거야? 아니요. 시인 이상교 본인의 입장에 쓴 게 아니야, 지금. 이거는 누구의 입장에 쓴 시야? 이 책에 나오는, 이 시에 나오는 주인공? 주인공이 누구냐고, 어떤 영화냐고. 이번에 월드컵 우승으로 이끈 메시 입장에 쓴 거야? 아니요. 누구 입장에 쓴 학원 거야? 갔다 돌아온 아이? 그렇지. 학원 갔다가 돌아오는 아이, 민호나 정아 같은 학원 갔다 돌아오는 아이 입장에 쓴 거야. 무엇에 대해 쓴 거야? 음, 응? 무엇에 대해 쓴 거야? 선생님, 근데 저 잠깐 화장실 다녀야 돼요? 빨리 갔다 오고. 정아, 무엇에 대해 쓴 거야? 어머니가 내 인생이요? 어, 어, 응? 뭐, 숙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야? 어? 배고픈 아이? 배고픈 아이, 왜? 왜 배고파? 자꾸, 뭐, 맛있는 집을 지나는데, 뭐, 먹고 싶고 해서 응. 배고픈 아이. 그럼 먹으면 되잖아. 뭐, 가난해서 지금 배고픈 아이야? 아니요? 그러면, 학원 갔다가 엄마한테 혼나지 않게, 응. 빨리, 가야 된다, 그런 거. 그렇지. 지금 정아가 말했던 대로 이 시는 학원 갔다 돌아오는 늦은 저녁길이야. 결국은 뭐야? 학원 다니느라 뭐 해가지고 바빠가지고 지금 뭐도 못 먹은 거야. 밥. 밥도 못 먹은 거야. 저녁도 못 먹은 거야. 어? 맛있는 집 앞에 두고도. 그러니까 이 애가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 아, 응? 정아 좀, 어떻다고? 음, 먹고 싶, 단지가 먹고 먹고 싶, 싶기만 해? 먹고 싶고 배고픈 또 마음 배고프고 또 어떤 마음 들 것 같아? 네가 이런 너라면 어떤 마음 들 것 같아? 배고프고 또 답답해요. 뭐라고? 답답한 마음. 답답해. 답답한 마음이야. 어? 자기 신세가 답답해. 그런 마음이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누구의 입장에 쓴 시인가? 시인 마음을 알려면 누구의 입장에서 쓴 시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또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쓴 시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또 어떤 마음이 드러나 있나를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시인 마음을 찾는 방법이 세 가지 질문. 민호, 첫 번째 무슨 질문 한다고? 누구의 입장에서 쓴 누구 입장에서 시인가? 쓴가? 여기 학원을 다녀야 되는 아이 입장에 쓴 시야. 무엇에 대해 쓴 시인가? 민호 화장실 간 사이에 정화가 얘기했는데 이 시는 늦게까지 학원 다니라고 저녁도 못 먹고 늦게까지 학원 다니는 아이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해 쓴 시야. 어떤 마음이 드러나 있어? 밥도 못 먹고 학원 다녀야 되는 아이의 그 답답한 마음, 음? 서글픈 마음, 그런 마음이 이 시에는 드러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은 뭐를 얘기하려고 하고 있을까? 이 아이가 기특하다? 이 아이가 음, 부럽다? 이 아이가 대견하다? 이 아이가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을 쓰고 있을까? 어떤 마음을 아니, 쓰고 있을까? 이 시를 통해서. 응? 이 시인은 어,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 딱하게? 딱하다, 딱하다. 불쌍하다. 즉, 뭐,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뭐 음, 하는, 학원 가네? 학원 다녀야 하는 아이에 대한 뭐한 마음?
가여운 마음. 불쌍한 마음, 딱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시다. 이게 이제 이 시에 뭐가 되는 거야? 시인 마음 주제가 되는 거라고. 네. 이해가?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인 마음을 우선 잘 찾을 수가 있어야겠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 시를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시인 마음을. 어떤 사람은 학원 갔다 돌아오는 늦은 저녁에 침이나 꿀꿀 이러다 내 인생 다 끝나겠다 해서 학원 다니면서 뭐 할 생각은 안 하고 공부할. 공부할 생각 안 하고 맨날 무슨 생각만 하는 거야. 먹을 생각. 먹을 생각만 하는 이 애가 어떤 거야? 한심한 음,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할 생각 안 하고 먹을 생각만 하는 한심한 아이의 모습을 표현한 시다. 이 시를 읽고 이 시인 마음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다만 여러분들 보기에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학원 다니는 아이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더 이 시에는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어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먹을 것만 밝히는 아이의 뻔뻔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시 같아. 이 시가 어떤 것 같아? 첫 번째 걸. 어떤 게 더 그럴듯하냐는 얘기야. 시인이 뭘 얘기하고 있냐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인의 마음을 우선 제대로 잘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시 표현은 뭐냐? 이 시가 어떠한 내용인가? 어? 상황인가? 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를 줄글로 바꿔 쓴다는 거야. 또 여러분들이 비유적인 표현, 직접적인 설명으로 바꾼다는 거야. 생략되어 있는 것을 되살려준다는 거야. 이런 순서를 알맞게 뭐 한다는 거야? 조정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거다? 시 표현하는 거다라는 얘기야. 즉 여기 보면 빠져있지만 어쨌든 이 아이는 뭐 하는 아이라는 걸 먼저 써야 돼. 음, 이 아이는 지금 어디 간 거야? 학원에 간 거지. 네. 근데 저녁을 먹은 것 같아? 안 먹은 것 같아? 안 먹은 것 같아. 안 먹어서 배고픈 거야. 근데 아마 근데 학원에 늦을까 봐 떡볶이집, 빵집, 만두집 같은 데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지나칠 그냥 수밖에 지나갈 없어. 수밖에 없는 거야. 응? 그리고 뭐라는 거야? 학원 끝났으면 이제 또 뭐 해야 되니까? 어, 집에 가야 되니까, 음, 배고픈데도, 빨리 집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뭐해? 찾아야 된다는 거지. 이 학원 앞에는 보니까 뭐가 많아? 음, 음식점? 음식점이 많은 거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점이 많은 거지. 이 학원 앞에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써주는 건데, 그래서 아이는 뭐 합니다? 학원에 밤 늦게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다닙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원 앞에는 뭐? 다양한 먹거리들이 먼저 있습니다. 떡볶이집, 맛있는 빵집, 영준의 만두집 같은 맛있는 아이를 유혹하는 들을 유혹하는 맛집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거기를 들렀다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저녁을 아직 못 먹고 학원에서 공부하느라 너무 배가 고픕니다. 음, 그런데도 그러다 보니 맛있는 집 앞을 지나쳐 가기가 더 힘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쌤이 지금 이 내용, 아까 정화가 읽어준 이 내용을 줄글 이렇게 쭉 썼잖아. 네. 이런 것들 보고 뭐라 그런다? 시표현. 시표현이라 하다, 시표현. 정화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시에 대한 감상가에서 써야 돼. 시에 대한 감상가에서는 이 시를 읽고 다시는 뭘 느꼈나? 이 시를 읽고 떠오른 자신의 경험이 있나? 이 시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이 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이 시와 관련돼서. 정아나 민호가 이 시를 읽고 너는 뭘 느꼈지? 이 시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경험이 뭐가 있나? 이 시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관련된 이야기 뭐가 있을까? 이 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정아나 민호가 스스로에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답을 찾아서 그것들을 모아서 모으면 돼. 글로 쓰면 그게 뭐가 된다? 시에 대한 감상과 해석이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 시의 아이가 정말 불쌍합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원에 다녀야 하는 게 참 안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학원을 많이 다니느라 저녁을 잘 못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편의점에 가서 김밥이나 라면으로 때우는 아이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 옛날 뭐라고? 옛날 아니에요? 옛날이야? 그럼 지금은? 네. 지금은? 지금은 쉬는 시간에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데. 밥도 안 먹어? 근데 그건 학교 대한 정화요. 학원에서도 밥은 어떻게 밥은? 뭐, 근데 누나도 그 학원 다녔는데 늦게 들어 새벽 1시에 들어와서 응. 1시부터 1시까지였나? 12시간 수학학원이 있어서 점심시간이 있어가지고 아니 저녁 응.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누나 어디 막 음식점 가가지고 먹었다는데. 그럼 그런 얘기 써. 누나 얘기 써도 되고, 뭐, 여러분 얘기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이 시의 아이는 정말 특별합니다. 뭐, 보통의 경우는 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뭐, 밥 잘 챙겨 먹습니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이 아이만 불쌍하다 써도 되고, 어쨌든, 이 시에 대한 감상가를 쓰는 사람마다 뭐 할 거야? 다를 거야, 다를 거. 응? 김태환님 알겠습니다. 뭐, 이 시는 요즘, 응? 공부만 해야 하는 아이들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못 먹고 공부만 하다가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는 나중에 진짜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공부를 덜 하더라도 제대로 먹고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시를 읽고 자기 어떤 그런 생각들을 쭉 쓰는 거야.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에 대한 감상과 해석이 한다. 근데 이 감상과에서는 사람마다 뭐해? 달라요. 다를 수 있어. 그럼 이렇게 지금 썼던 요 시에 대한 감상과 해설. 그 다음에
요 시 표현, 그 다음에 요 시인 마음, 요 세 가지를 뭐하면 합치면 그럼 뭐가 된다는 거야? 시 전체 해석이 된다는 거야. 시 전체 해설쓰기. 근데 이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서 순서를 잘 조정해서. 근데 이걸 시인 마음, 시편, 시 감상가에서를 이걸 꼭 딱딱딱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섞어 써도 돼. 자기 하기 나름이야.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쓰는 거 보고서 어떤 식으로 쓰면 되는구나라고 보면 돼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따로 준비를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뭐 해서 합쳤으면 된다는 거야. 시 전체 해설을. 어? 선생님, 근데 어, 그 연필이랑 종이 좀 가져야 돼요. 잠깐만 민호야 이거 설명 다 듣고 가. 이따 네. 이제 연필이나 이건 이따 필요하니까 지금은 잘 쓰고 하면 돼.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한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잘 봐. 네, 이거 가질래? 자,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게 뭐야? 뭐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음, 어, 아이는, 아이, 뭐, 시 주제? 시에 대한 감상과 해설이야. 시 표현이야. 시인 마음이야. 시인 마음이 이게 시인 마음이야? 아닌가? 이게 지금 시인 마음 쓰는 거라고? 이게 지금 아니요. 음, 이 시의 내용을 쓰고 있어, 내용을. 네. 시 표현이야, 시 표현. 시 표현을 먼저 썼잖아. 근데 이걸 꼭 네. 먼저, 이 순서는 관계가 없다는 거지. 원망스럽습니다. 이 시는, 어? 밥도 못 먹고, 늦게까지 학원에 다녀야 되는 아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뭐야, 이게? 지금 쌤 쓴 게 뭐야? 음, 시인 마음. 이게 시인 마음이지. 어? 안 보니? 쌤 쓴 걸 봐야 알지.
자, 이거 뭐야? 시 해설. 시 감상가에서 쓴 거지. 그 이 시 감상가에서 쓴 게 아까 요 쓴 거하고는 어때? 이 사람과는 살짝 달라요. 전혀 다르게 쓴 거지. 여기서는 이렇게 이 애처럼 살면 안 된다. 이 애가 안 됐다. 불쌍하다 썼는데 오히려 이 시에서는 이 감상가에서 쓴 사람은 뭐라는 거야? 이 아이 보고 참아야 된다. 그걸 이겨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이렇게 감상가에서 쓴 사람은 그 이 시를 읽고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냐에 따라서 그 감상가에서는 뭐 한다는 거야? 달라진다라는 거야. 이해가? 네. 어. 그러면 지금 요게 뭘 쓴 거야? 요게 이만큼 쓴 게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시 전체 해설이라는 거야. 네. 정화가 됐어?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따로따로 썼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 해서 합쳐서 합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쓰고 있다는 거지. 요걸 보고 우리가 시 전체 해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질문, 없어요. 정화 질문 없어요. 없어? 자, 그러면 지금 정하고 민호가 시 전체에서 써볼 건데, 아까 너네가 얘기했던 나는 못한다와, 먼지 갖고 써도 좋고, 아니면 나는 못한다, 먼지 아니고, 여러분이, 난 다른 걸로 난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를 붙잡아서 좋고. 이해가? 네. 뭘로 할 거야? 정하고 민호, 각각. 어떤 시로 갖고 할 거야? 시 전체에서 너희들이 한번 각자 써볼 거야. 무슨 시 갖고 써볼 건지, 자기가 정해서 알려줘. 전 먼지 할게요. 너가 먼지 할 거야? 먼지라는 시 갖고 할 거야, 정하가? 민호는? 저 아직 고르는 중이에요. 어, 민호도 같은 거 먼지 해도 괜찮고, 아니면 다른 거도 괜찮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자, 쓰는 시간 한 7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7분 동안 우선 써보고, 그 나서 시간 더 필요하면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꾸 여러분 스스로 써보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써보고 나서 또 발표하고 또 선생님이 함께 또 도와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해했어? 책이 된 꽃 할게요. 넌 책이 된 꽃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 7분 일단 드리겠습니다. 됐니? 네.
자, 어떻게 시간을 더 줄까? 아니면 발표할까? 어, 저는 1분이면 될 것 같아요. 정하는, 저도 조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1분 더 줘 보겠습니다. 타이머가 다 됐어요. 어, 자, 발표해볼까? 네, 어, 민호부터 이번에는. 시작해요. 음, 이 책이 된 곳은 한 아이가 길을 가다 오면서 학교를 갔다 오면서 음, 꽃을 바라보면서 꼭 책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비와 바람과 햇님이 이 보는 것은 꽃인데 읽고 지나간다고 책처럼 느끼게 하고 그렇게 씁니다. 저는 이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이 아이는 공부를 안 하고 여유로운 길을 걷는 것은 안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 아이는 우선 학교를 끝나면 학원을 가거나 집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평화롭게 길을 건너면서 아무런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공부를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저는 이 행동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민호가 열심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민호가 쓴 걸 보면, 처음에 시 표현을 먼저 써, 시 표현. 이 시의 네. 내용을 이렇게 쭉 썼어.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민호의 생각을 담은 시 감상가서를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데, 민호 그러면 시인 마음은 따로 안 쓴 거야? 쓰려고 하는데 좀 어려워서 못 썼어요. 이 시가 결국은 시인이 뭘 얘기하려고 쓴 시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지금 시인 마음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 표현과 시 감성가에서를 나름 잘 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아. 어, 이 먼지라는 시에서 책상 앞쪽에 고얀 먼지야 잔이 손가락으로 등을 콕 찔러도 잔다. 어지른 자국이 났는데도 잘도 잔다. 여기서 이 호얀 먼지라는 건 뭔가 안 쓴 곳에 먼지가 있다면 거기로 손으로 콕 찔렀을 때 거기가 투명해졌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여기서
여기에 등장인물이 먼지와 아이인데 이 아이가 먼지를 콕 뚫었을 때 이 아이가 뭔가 눌렀으니까 그 먼지들이 손에 붙였으니까 거기만 좀 투영했으니까 뭔가 불편한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쾌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책상 앞쪽에 뿌연 먼지 그래서 이런 자국이 났는데 그 자, 이런 응? 자국, 쓴 대로 읽으면 쓴 대로 읽어, 정아야. 그러니까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서 못 알아보. 아이고, 지글씨를 제가 보다 보면 어떡해. 자, 지금 정아가 이렇게 썼는데, 정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 생각도 쓰려고 그러고, 뭐, 하는 건 좋은데, 요거를 정하는 그냥 말하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말고, 아까 글로스 이렇게, 완성된 글로스를 쓰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정아가 썼던 그 먼지라는 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지금 정화가 썼던 부분과 선생님이 썼던 부분이 또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나, 이런 걸 여러분 배우면 되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정화 쌤 쓰고 있는 게 뭘까? 책 내용 시 내용이야, 이 시의 내용. 시 표현이야. 지금 책장 청소를 오랫동안 하지 않아. 이런 얘기가 여기 있어, 없어? 이 시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있어요. 없지만, 책장 앞쪽에 뽀얀 먼지가 있다고 보니까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아니면 뭐 책장에 있는 책을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야 먼지가 쌓이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의 표현을 쓸 수 있다고. 됐니? 네. 그대로 있고 손자국만 남습니다. 어? 그런데 아이는 마치 먼지를 사람처럼 생각해서 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먼지를 닦은 것을 먼지의 등을 콕 찔러 깨웠다고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먼지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청소를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는 잠시만 방심해도 금방 쌓입니다. 또는 자주 책을 꺼내 본다면 먼지가 쌓일 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지가 많이 쌓인 걸 보면 평소 책을 잘 안 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장이 반질반질하도록 청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책을 꺼내보고 꺼내봐서 책장에 먼지가 쌓일 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는 책장에 쌓인 먼지를 재미있게 표현한 시입니다. 자, 지금 쌤 이런 식으로 뭐 했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뭐야? 내용? 어? 내용. 시 표현. 내용. 그다음 요게 지금 요 부분이 뭐야? 해설 시 해설? 감상과 해설. 감상 그 마지막 요 부분이 시인 마음. 시인마.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시 표현, 시 감상과 해설, 시인 마음 이렇게 해서 요것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글로 쭉 쓰고 있다는 거지. 정화가 됐어? 네. 이런 식으로 완성된 줄글 형태로도 쓸 수 있어야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자, 두 가지 얘기하고 싶다 선생님이. 첫 번째는 여러분 여기 뭐 여러 시가 많이 있는데 그 시를 읽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시의 시인의 마음은 뭐지? 이 시는 어떤 내용이지? 이 시를 읽고 내가 뭘 생각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를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고 그렇게 생각한 것들을 이렇게 시 전체 해설로 뭐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런 힘도 여러분들이 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가 다시 다른 시집을 공부할 때 이렇게 시 전체에서 써본 연습을 또 나중에는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이렇게 여기 있는 시를 이렇게 여러 편 알아보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오늘 수업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시 전체에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12월 26일하고 정하고 민호야 잘 들어. 12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하고 1월 2일 2주간 선생님 겨울 휴가여가지고 수업이 없어. 네. 네. 그리고 1월 9일 날 월요일 날 무슨 책으로 할 거냐면 평화를 꿈꾸는 곳 유엔으로 가자. 라는 책이거든. 네. 요 책 가지고 갈 거야. 평화를 꿈꾸는 유엔으로 가자라는 이 책 갖고 다시 1월 9일부터 우리가 다시 이제 시작할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만날 거야, 내년에. 정하고 민호하고 한 살 더 먹어서. 됐어? 네. 평화를 꿈꾸는 곳 유엔로 가자에서 1월 9일 날 만날 거고, 숙제가 있어, 숙제. 아주 중요한 숙제야. 정하고 민호하고 선생님 그동안 숙제 안 냈는데, 이 숙제 엄청 중요한 숙제라서 숙제 안 하면 뒤지게 혼날 거야. 네. 꼭 해와. 네. 뭐냐면, 1번,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기. 알았어, 정하야, 민호야? 네. 2번, 새해 복 많이 받기. 네. 숙제 2개 안 하면 아주 뒤지게 혼난다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꼭 말씀드리고, 새해 복은 누가 주나? 새해 복 주는 사람한테 꼭 가서 말씀해서, 하여튼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도 잘 받고 새해 복도 많이 받아. 네. 네. 근데 어, 산타 할아버지 없는데. 없기는 어쨌든 네가 산타 할아버지 어떻게든 만들어 내서라도 선물 받아내. 안 그렇다면 혼날 줄 알아.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인데. 그럼 아빠한테 가서 얘기를 해, 산타 할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 선생님이, 독수리 선생님이 그거 숙제 안 하면 뒤지게 혼난다겠다고. 나 숙제 된다고. 빨리 선물 네. 달라고. 알겠어? 네. 네. 그리고 자, 선생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새해 고마워.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정아도 고마워. 그래.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가세요. 계세요. 음. 내일 보자.